네, 장관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인도적 지원을 그 오이사 조치 이후에도 계속 하고 계시다고 아까 보고서에 돼 있었는데,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갖고 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적 지원은 지금 두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북한 주민에게 직접 하는 인도적 지원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주 소규모는 모니터링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유니세프와 WHO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 이것은 정부의 예산에서 국제기구에 지원된 재원으로 국제기구가 지원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는 자기들 나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에 응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두 갈래가 있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른바 인도적 지원의 카테고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예산으로 대규모 식량 재원을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이사 조치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할 때 그 대규모 식량 지원을 인도적 지원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 대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주의적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도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제가 취임하던 작년 9월경에 수해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식량 지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든 북측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지원인데, 그때 영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식량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정부의 인도적 지원의 최우선 대상 집단이 북한의 취약계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영유아와 임산부는 1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이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소규모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한 번에 저쪽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59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2008년 이후 2009년부터 급격히 감소해서 2011년 이후엔 그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전무한 걸로 나오는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2011년 작년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는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주지하시다시피 민간단체가 방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통계에 관한 것은 수합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인지 그걸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탈북민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보고에서도 탈북민이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탈북민들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면은 거기에 걸맞은 대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의원들이 같이 가서 탈북민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서 직접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원책이 너무 미미하다.
관여하는 부서가 너무 많아서 이 통일부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하기 지금 상당히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그 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이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어디 한 곳에서 대책이 세워져서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올해 4월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건강조사 설문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우울과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는 탈북민이 전체의 64.4%나 됐는데 그 이유가 여기 오기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원인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원을 나온 이후에도 이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 등 네, 저희들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탈북민들 적응 과정에서 이거 심리 상담 문제와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적응을 위한 좋은 멘토링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전문 심리 상담사를 고용하기 위한 예산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네. 네,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자스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